이 대형 은행들의 호실적과 미중 갈등 관련 발언들, 또 이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조적인, 복합적인 신호들이 나오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이 강했는데요. 이 다우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또 이어서 나스닥 지수는 0.6%, S&P 500 지수는 0.4%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재료가 일정한 방향성을 띠지 않고 뒤엉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중 갈등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 밤사이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련된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는데 이게 대중 온건 발언도 있었고요. 강경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발언도 나왔고요. 가장 먼저 이 장 초반에는요. 상당히 좀 시장을 진정시킬 법한 온건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연기한다는 가정하에 미국 또한 이 중국 측에 부과가 될 100%의 추가 관세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세 휴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지만요. 장 중반과 또 장 후반 들어서는 IMF 연차 총회에서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좀 강경으로 돌아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세계은행에 중국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권한으로 이 관세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의 관세 협상은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10일 안에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다 라면서 낙관했는데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이게 과연 긍정적인 입장인지 부정적인 입장인지 도통 갈피를 잡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 연준의 베이지북, 우선은 그 전일 나왔었던 파월 의장의 관련 발언들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제 활동은 전반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지역별로 좀 혼조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고용과 물가 여전히 두 개 다 위험이 높은 상태이고 관세로 인한 투입 비용이 증가된 게 또다시 확인이 됐지만 이 역시나 지속적으로 이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기업들이 함부로 전가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관세 부담이 점점 더 강력하게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건데 대체로 연준 의장 파월이 이전에 했던 발언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밤사이에는요. 이 전일 파월 의장이 긴축 중단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라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한 가지 더 이 세 가지 이슈에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약간은 또 의미심장한 그런 발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브 마이런 백악관 경제 고문이자 현재 이사를 담당하고 있죠. 연준에서요. 자, 그런데 이 스티브 마이런 무조건적으로 강한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해왔었지만 밤사이에는 뭐 여전히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도 50bp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라면서 금리 인하의 속도를 빨리 해야 하지 금리 인하의 폭에 대한 그런 주장은 기존의 위원들의 주장과 자신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약간 비둘기파스러운 발언을 하는 것인지 시장이 또 한 번 물음표를 띄운 순간이었고요. 이 반면에 은행주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실적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순이익이 23% 증가했고요. 모건 스탠리가 무려 45%의 순이익 증가 보이면서 이 두 종목 모두 4%대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나 모건 스탠리는 거의 5년 만에 최대폭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거뒀는데 가장 중요한 신호는요. 이 두 회사 모두 IB, 그러니까 투자은행 부문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에 인수합병, M&A와 또 IPO, 기업 공개 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인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낙관론이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의미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은행들보다
은행보다는 이런 대형 은행들에게 훨씬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오늘 지역 은행주들은 상당히 부진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대형 은행주들이죠. 이 실적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 골드만삭스와 시티, 또 JP모건의 실적까지 기대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을 움직인 이 자금들, 특히 어떤 업종에 집중됐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M7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강보합권에 머물렀는데 장 후반 들어서 살짝 되돌림이 나와줬고요. 또 M7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마존이 빨간불 켰습니다. 0.38% 하락했는데 이 AI 투자에 따라서 이 인사부서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원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부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그 이외에 오늘 보시자면 이 대형주들은 상당히 대형 은행주들은 좋은 모습 보인 반면에 지역 은행주들은 상당히 또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보험주들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빨간불을 켜고 있죠. 특히나 이 프로그레시브의 주가가 거의 8% 가까이 급락했는데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아예 하회했습니다. 이 S&P 500에서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건 굉장히 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 주된 요인이 플로리다주에서 실시한 보험사 이익 상한 정책 때문이었는데 이 때문에 보험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반도체 장비는 좋았습니다. 이 ASML이 신규 주문 전망치를 예상보다 상회하게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온기가 돌았고요. 반면에 소프트웨어 쪽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중국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면서 중국의 기술 자립에 대한 우려감이 이 소프트웨어 전반을 덮쳤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이 AI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에는 없지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큰 4가지 테마성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자 컴퓨팅은 전반적으로 매물 출회되는 모습이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온큐도 6% 하락했고요. 또 실스큐도 2%가량 하락이 나왔는데 이 약 2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 드론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계속해서 매물 출회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히토류가 굉장히 강하게 하락했습니다. MP머티리얼즈는 9%가량, 리튬 아메리카가 6%대 하락을 보였는데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이 대중 관세를 좀 지연시킬 수 있다라면서 약간 열어두는 발언을 했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주가가 상승했었던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은 약간은 상승분을 토해내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또 이어서 원자력과 우라늄, 오클로는 살짝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뉴스케일 파워와 센트러스 에너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미 육군이 2028년까지 미국 내 군기지에 초소형 원자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외부 전력망이 적군의 공격으로 차단이 되더라도 24시간 중단 없이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안정적인 전력망 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AY와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어서 추가적인 특징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MD 오늘 굉장히 강하게 추가 상승 보였습니다. 9%가량 추가 상승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오라클과 맞손을 잡았다는 소식에 이어서 또 밤사이에는 HSBC가 목표 주가를요 185달러에서 310달러가량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웨더부시도 기존 190달러에서 270달러로 목표 주가를 잇따라서 크게 높였고요. 반대로 계속해서 경쟁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엔비디아는 오늘 약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 HBC 쪽이 AMD만 목표 주가를 올린 게 아니라 이 엔비디아 측도 마찬가지로 이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고요.
있고요. 목표가 320달러를 제시를 했지만 그 자체로 봤을 땐 긍정적인 소식입니다만 AMD에 비해서는 다소 약하다라는 이런 비교적인 평가가 나왔고요. 또 이어서 구글은 2%가량 강세 보였습니다. 이 구글의 로보택시죠. 웨이모가 2026년 런던에 드디어 서비스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유럽 시장에는 처음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대감을 안고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준 구글. 이어서 나머지 M7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메타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약 1%가량 강세 보였습니다. 이 AI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암홀딩스와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어서 테슬라도 1.38%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중국 관련 이런 개별주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테슬라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2배가량 대규모로 확충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2027년 말까지 충전 시설 2,800만 개를 짓고 이 공공 충전 용량을 3억 킬로와트나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전기차 이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테슬라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애플도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중국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신제품 관련 소식이 제일 주목을 받았습니다. 0.63% 상승한 애플, 이 M5 칩이 탑재된 신제품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시장의 이목을 끌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이 한 가지 더 애플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신제품의 생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관세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됐던 종목 중에 하나인 애플에 대한 우려감 살짝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외의 특징주들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이 코어 위브입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죠. 3.8%가량 상승했는데 이 AI 스타트업 풀사이드, 이 풀사이드도요. 엔비디아가 투자한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이 풀사이드와 손을 잡고 계속해서 텍사스 서부에 자체 발전이 가능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구나라는 점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또 모건 스탠리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투자은행 IB 부문의 견조한 실적에 힘입어서 4.72% 주가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의 시작을 화려하게 열어주고 있는 대형 은행주들입니다. 이어서 썬론도 밤사이에 2.95% 장 후반 들어서 기술주 쪽으로 약간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 중반의 급등세를 약간은 반납을 해줬는데요. 이 BMO 캐피털 마켓이 목표가를 기존 10달러에서 19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굉장히 거의 2배 가까이 상향 조정한 건데 다만 아쉬웠던 점이요. 새로운 목표가 이 19달러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도 아직 8%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약간 시장의 아쉬움을 표하면서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의 일부를 반납했던 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밤사이 매크로 지표들 과연 어떻게 흘러갔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이 WTI는요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58달러 선 중반선에 걸쳐져 있는데 계속해서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현재 국제유가는 5개월 만에 거의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6원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밤사이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됐기 때문인데 이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그간의 행보와는 달리 약간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간 점, 금리 인하의 속도는 빠르게 해야 하지만 이 금리 인하의 폭은 기존과 비슷하게 다른 위원들과 비슷하게 가야 한다라고 주장한 점이 약달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비트코인은 여전히 11만 1000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금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 밤사이에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200달러를 막 돌파했습니다.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 때문에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랜만에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다시 한번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 스티븐 바이런 이사가 AI로 중립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점이 다시 한번 이 국채금리의 상승세를 하락세를 제한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